소식을 보니까 정미홍 전 대한민국당 사무총장이 새벽에 폐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2015년 1월에 폐암 판정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KBS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이력도 있죠.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자, 허성웅님, 영혼의 단짝 김용민, 정상근. 네,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소울메이트. 그런 겁니까? 네, 단짝이라기보단 뭐 예. 단짠 같은. 그래요. 네, 달고 짜고. 정상근 그렇습니다. 기자는 뭐 하여간 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랑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술자리도 많이 하시고. 술자리. 예. 네. 근데 조금 뭐랄까 하여튼 술자리를 몇 번 가지기 전까지는 좀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서.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는 절교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네. 뭐 그 이후로 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그래도 어제보단 좀 덜 더운가 봐요. 예. 네. 조혜경 님이 그나마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더위를 조금 식힐 수 있는 아침입니다. 라고 문자 또 보내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의견, 사연 기다립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그 실제 일선 재판에 개입한 문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판에 개입했다. 네, 재판에 그동안 개입했다. 뭐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입장 네. 아니었습니까? 뭐 판사 블랙리스트 같은 뭐 일종의 일탈은 있었지만 이 대법원이 개별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네. 대법원이 부인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검찰이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 법원행정처가 이 특정 사건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문건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이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재판은 지난 2016년 5월 이 부산의 한 건설사 회장 정모 씨의 항소심 재판입니다. 예. 이 정모 회장이 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그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당시 검찰이 뭐 당연히 이 피고의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니까 예. 뭐 증인을 계속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재판부가 계속 검찰이 제시한 그 증인을 계속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2심 선고일을 빠르게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증인 채택도 거부하고 2심 선고일도 빠르게 잡아놓은 재판부가 예. 갑자기 재판을 더 진행하자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재판 일정을 갖다가 지금 법원이 오락가락했다는 건데 이게 당시에도 재판이 좀 이상하다라는 의혹은 있었는데 예. 이거 알고 보니까 이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의 2심 선고일을 미루고 재판을 한두 차례 더 열어라 이렇게 일선 법원에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재판이 원래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2심에서도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돼서 무죄가 나오면 이 검찰이 판사의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정모 씨가 이른바 이 부산의 스폰서 판사 논란에도 개입돼 있거든요. 이 정모 씨라는 사람이 이 부산 지역의 문모 판사의 그 스폰서였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 문모 판사가 또 이 정모 씨 재판, 이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 재판 정보를 유출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이 유출 과정이 걸렸는지 이 검찰이 뭔가 낌새를 챘다는 거고 그래서 법원행정처도 이 사실을 알고 이 문모 판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재판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너네가 뭐 그런 식으로 증인도 안 받아주고 재판을 끝내버리면 뭐 검찰이 열이 받으니까 재판 좀 더 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 하나 살리자고 지금 그 엄정한 재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 건데 예. 그럼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왜 대법원이 이 일선 판사 하나 살리자고 이런 위험한 일을 했는가라는 점인데 알고 보니까 또 이 문모 판사가 이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 인사였던 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가까운 사이였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상고법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네. 봐주는 판결을 하라고 해놓고 네네. 그래놓고 이제 청와대 가서 딜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상고법원. 네, 어쨌든 이제 이거는 제 시나리오입니다. 네네. 소설이에요, 소설. 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렇게 짜여진다는 거예요.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원행정처가 문모 판사를 이용을 해서 이 현기현 수석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상고법원 로비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문모 판사가
그 일종의 이제 뭐 비리 혐의로 걸려버리게 되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마를 하려고 일선 재판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인 겁니다. 예. 한편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A 판사는 이 재판 과정에 외부의 지시나 간섭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검찰은 하지만 이 재판 개입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연기하게 하고 네. 결과를 어떻게 할지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지시를 내린 것이고 네. 행여나 이것이 또 외부로 알려질까 봐 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맞습니다. 당부까지 문건에 넣어놨으니 네.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 과연 이 재판에만 개입했겠는가 하는 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판사를 살리자고 이렇게 재판에 개입을 했는데 네. 이 대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른바 이제 뭐 상고법원에 관련해서 뭐 다른 재판을 조정하진 않았겠는가, 뭐 다른 이제 중요한 뭐 일종의 이제 로비 대상이 걸린 재판들도 많았으니까요. 이 재판뿐이겠냐 이거예요. 네,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대법원이 그동안 뭐 재판에 어떻게 개입을 하냐,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구멍이 한번 뚫려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법원은 지금 계속 영장 청구하면 기각 네. 이러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그 법원행정처장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말이죠. 네. 고구마 줄기 캐듯 쏟아지는 이런 의혹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예, 임수진님 말씀대로 폭염보다 더 열받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이렇게 재판을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를 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정의의 종다리 태풍이 필요합니다. 종달 대품. 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소식은. 네, 그 한국 기업들이 건설에 참여한 이 라오스의 이 세피안 세남노이 댐이 현지 시각으로 23일 붕괴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게? 네, 이게 본댐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 본댐 주변에 보조댐들을 건설을 해놨는데 이 보조댐 중에 하나가 붕괴를 한 건데요. 네. 하지만 이 사고로 무려 50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이 인근 6개의 마을로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야말로 네.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네. 갑자기 그 댐이 무너지면서 예. 그야말로 이제 수몰이 된 셈인데 네. 이로 인해서 6개 마을에 갑작스런 홍수가 났고 이 다수의 주민들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살아서 발견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집계도 어려울 정도로 현장 상황이 좀 어려운 모양인데요. 게다가 지금 6,600여 명의 이재민도 발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라오스 당국이 뭐 군인과 소방, 경찰 등을 총 동원해서 이 구조 작업에 나서고는 있는데 뭐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추가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폭우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예. 하루에 뭐 45cm, 450mm에 달하는 엄청난 비가 내렸다고 어휴, 하는데. 그럼 제가 아까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았다는 표현은 뭐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네.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었네요. 네, 일단 예. 비가 계속 오고 있는 상태에서 좀 불안불안한 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 뭐 건설사 측에서도 뭐 댐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라고 뭐 지방 정부에 알렸다고 하고요. 근데 이 댐이 그 지난 2013년 2월부터 그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이 라오스 국영기업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건설한 댐인데요. 네. 이 한국 기업이 라오스에서 이른바 이제 최초로 이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을 벌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댐의 일부가 붕괴를 해버린 건데 아하. 그 이 댐 건설에 1조 1,572억 원이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댐 붕괴 원인을 놓고 좀 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SK건설 측은 이게 뭐 천재지변 수준의 비가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재지변에 대비할 수 있는 댐을 만들어야죠. 그럼. 네, 뭐 그런 면도 있고 예. 사실 이 댐이 건설이 될 때 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네. 이 라오스 현지 환경단체들이 좀 너무 댐 건설을 막개발을 하는 거 아니냐. 난개발. 네네. 아. 그래서 좀 환경과 안전에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아이고 이태윤님, 우리나라 정부도 구호 작업을 도울 만한 인력과 장비를 파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하셨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를 네네. 내렸어요. 그런 아, 지시를. 네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SK건설의 주가가 하한가고 SK와 SK 디스커버리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SK의 책임 있는 대응, 그리고 수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해체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라고 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삼팔로스가 보도했습니다. 삼팔로스는 주로 이제 북한의 네네. 상공에 떠 있는 위성으로 네. 북한의 어떤 군사 태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언론으로 특화돼 있죠. 맞습니다. 예. 그 굉장히 많이 적중을 했어요. 뭐 네. 그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ICBM 실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적중을 많이 했는데 예. 이 삼팔로스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이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위치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해체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20일부터 이 북한의 해체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그 22일에는 해체가 더 많이 진행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지난 연말 사진하고 좀 비교를 해본 결과 예. 이 엔진 시험대의 상부 구조물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네. 하고요. 이 시험장에서 남동쪽으로 한 1km 떨어진 지점에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데 이 발사대의 철거 움직임도 관측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 북미 대화가 교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뭐 우리는 물론 미국 언론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뭐 북한의 비핵화 혹은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뭐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북미 간 줄다리기가 좀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번 미사일 발사대 해체 그리고 이 내일 모레 예정된 미군의 그 유해 송환이 예정대로 이뤄지느냐가 지금 이 협상 돌파구를 여는 뭐 신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환영한다. 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와 아시아의 그 번영과 안전, 그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그 위성 발사장 해체는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과 부합된다라면서도 이 현장의 조사에서 조사관을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 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전달하고 또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나서서 올해 종전선언 주장을 펴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비핵화만 외치면서 합의 이행에 소홀합니다. 예. 네. 요지부동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 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쥐고 있는데 이거 뭘 원하는 건지, 북한의 그 굴복을 원하는 건지. 네. 그렇다면은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정황이 더욱 강화될 텐데 말이죠. 예. 지금 여러 이제 미국 언론들이나 우리 국내 일부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들렸다가 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는 보도가 쭉 나왔었는데 예. 이 삼팔로스 보도에 따르면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갔다 온 이후에 이 해체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이게 모멘텀이 돼서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부가 다음 달 8월에 남북 미중 사자가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입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미국이 여기에 호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을 했으니까 뭐 네. 이후 조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영은 뭐 전부터도 계속 환영했었습니다. 예. 네. 이게 실천이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 소식은. 네,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서 4살 아이가 7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 정부가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이 하차 확인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보고했는데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이 전국의 어린이집 차량이 한 2만 8천여 대 되는데 여기에 모두 이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 통학 차량의 운전자가 이 버스 맨 뒤로 가서 하차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아. 가다 보면은 또 아이가 혹시 미처 못 내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네. 네, 그런 장치인데 이게 설치비가 하나에 한 25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 비용은 일단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만 예. 이 정부도 지원 근거를 또 마련해 본다고 네, 그렇게 합니다. 예. 그 버스가 뭐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혹은 돌아보면서 네네. 혹시 자고 있는 아이 없나 살펴볼 수 없었을까요?
그러게요. 아마 뭐 거의 대부분의 뭐 통학버스 차량 뭐 운전자분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확인을 할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네. 네, 정말 이렇게 뭐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아이가 죽는 이게 그 엄청난 큰 참사로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예.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건 뭐 지원책 정도인데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장치라든지 등하원 알림 서비스 이거는 법률 개정 전까지는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네네.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처벌도 가능한 법제화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댐이 무너지면서 예. 그야말로 이제 수몰이 된 셈인데 네. 이로 인해서 6개 마을에 갑작스런 홍수가 났고 이 다수의 주민들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살아서 발견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집계도 어려울 정도로 현장 상황이 좀 어려운 모양인데요. 게다가 지금 6,600여 명의 이재민도 발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라오스 당국이 뭐 군인과 소방, 경찰 등을 총동원해서 이 구조 작업에 나서고는 있는데 뭐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추가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폭우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예. 하루에 뭐 45cm, 450mm에 달하는 엄청난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아까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았다는 표현은 뭐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네.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었네요. 네, 일단 예. 비가 계속 오고 있는 상태에서 좀 불안불안한 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 뭐 건설사 측에서도 뭐 댐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라고 뭐 지방 정부에 알렸다고 하고요. 근데 이 댐이 그 지난 2013년 2월부터 그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이 라오스 국영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건설한 댐인데요. 네. 이 한국 기업이 라오스에서 이른바 이제 최초로 이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을 벌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댐의 일부가 붕괴를 해버린 건데 아하, 그 이 댐 건설에 1조 1,572억 원이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댐 붕괴 원인을 놓고 좀 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SK건설 측은 이게 뭐 천재지변 수준의 비가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재지변에 대비할 수 있는 댐을 만들어야죠. 그럼. 네, 뭐 그런 면도 있고 예. 사실 이 댐이 건설이 될 때 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네. 이 라오스 현지 환경단체들이 좀 너무 댐 건설을 막개발을 하는 거 아니냐. 난개발. 네네. 그래서 좀 환경과 안전에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아이고 이태윤님, 우리나라 정부도 구호 작업을 도울 만한 인력과 장비를 파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하셨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를 네네. 내렸어요. 그런 지시를. 네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SK건설의 주가가 하한가고 SK와 SK 디스커버리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SK의 책임 있는 대응, 그리고 수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해체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라고 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삼팔로스가 보도했습니다. 소식을 보니까 정미홍 전 대한민국당 사무총장이 새벽에 폐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2015년 1월에 폐암 판정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KBS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이력도 있죠.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자, 허성웅님, 영혼의 단짝, 김용민, 정상근. 네,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소울메이트. 그런 겁니까? 네, 단짝이라기보단 뭐 예. 단짠 같은. 그래요. 네, 달고 짜고. 정상근 그렇습니다. 기자는 뭐 하여간 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랑요? 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술자리도 많이 하시고. 술자리. 예. 네. 근데 조금 뭐랄까 하여튼 술자리를 몇 번 가지기 전까지는 좀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서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는 절교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예. 네. 뭐 그 이후로 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그래도 어제보단 좀 덜 더운가 봐요. 예. 네. 조혜경 님이 그나마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더위를 조금 식힐 수 있는 아침입니다. 라고 문자 또 보내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의견, 사연 기다립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그 실제 일선 재판에 개입한 문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판에 개입했다. 네, 재판에 그동안 개입했다. 뭐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입장 네. 아니었습니까? 뭐 판사 블랙리스트 같은 뭐 일종의 일탈은 있었지만 이 대법원이 개별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네. 대법원이 부인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검찰이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 법원행정처가 이 특정 사건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문건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이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재판은 그 지난 2016년 5월 이 부산의 한 건설사 회장 정모 씨의 항소심 재판입니다. 예, 예, 예. 이 정모 회장이 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그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당시 검찰이 뭐 당연히 이 피고의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니까 예. 뭐 증인을 계속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재판부가 계속 검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마를 하려고 일선 재판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인 겁니다. 예. 한편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이 A 판사는 이 재판 과정에 외부의 지시나 간섭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검찰은 하지만 이 재판 개입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연기하게 하고 네. 결과를 어떻게 할지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지시를 내린 것이고 네. 행여나 이것이 또 외부로 알려질까 봐 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맞습니다. 당부까지 문건에 넣어놨으니 네.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 과연 이 재판에만 개입했겠는가 하는 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판사를 살리자고 이렇게 재판에 개입을 했는데 네. 이 대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른바 이제 뭐 상고법원에 관련해서 뭐 다른 재판을 조정하진 않았겠는가, 뭐 다른 이제 중요한 뭐 일종의 이제 로비 대상이 걸린 재판들도 많았으니까요. 이 재판뿐이겠냐 이거예요. 네,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대법원이 그동안 뭐 재판에 어떻게 개입을 하냐,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구멍이 한번 뚫려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법원은 지금 계속 영장 청구하면 기각 네. 이러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그 법원행정처장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말이죠. 네. 고구마 줄기 캐듯 쏟아지는 이런 의혹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예, 임수진님 말씀대로 폭염보다 더 열받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이렇게 재판을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를 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정의의 종다리 태풍이 필요합니다. 종다리 태풍. 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소식은. 네, 그 한국 기업들이 건설에 참여한 이 라오스의 이 세피안 세남노이 댐이 현지 시각으로 23일 붕괴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게? 네, 이게 본댐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 본댐 주변에 보조댐들을 건설을 해놨는데 이 보조댐 중에 하나가 붕괴를 한 건데요. 네. 하지만 이 사고로 무려 50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이 인근 6개의 마을로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야말로 네.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그 증인을 계속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2심 선고일을 빠르게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증인 채택도 거부하고 2심 선고일도 빠르게 잡아놓은 재판부가 예. 갑자기 재판을 더 진행하자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재판 일정을 갖다가 지금 법원이 오락가락했다는 건데 이게 당시에도 재판이 좀 이상하다라는 의혹은 있었는데 예. 이거 알고 보니까 이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의 2심 선고일을 미루고 재판을 한두 차례 더 열어라 이렇게 일선 법원에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재판이 원래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2심에서도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돼서 무죄가 나오면 이 검찰이 판사의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정모 씨가 이른바 이 부산의 스폰서 판사 논란에도 개입돼 있거든요. 이 정모 씨라는 사람이 이 부산 지역의 문모 판사의 스폰서였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 문모 판사가 또 이 정모 씨 재판, 이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 재판 정보를 유출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이 유출 과정이 걸렸는지 이 검찰이 뭔가 낌새를 챘다는 거고 그래서 법원행정처도 이 사실을 알고 이 문모 판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재판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너네가 뭐 그런 식으로 증인도 안 받아주고 재판을 끝내버리면 뭐 검찰이 열이 받으니까 재판 좀 더 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 하나 살리자고 지금 그 엄정한 재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 건데 예. 그럼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왜 대법원이 이 일선 판사 하나 살리자고 이런 위험한 일을 했는가라는 점인데 알고 보니까 또 이 문모 판사가 이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 인사였던 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가까운 사이였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상고법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네. 봐주는 판결을 하라고 해놓고 네네. 그래놓고 이제 청와대 가서 딜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상고법원. 네, 어쨌든 이제 이거는 제 시나리오입니다. 네네. 소설이에요, 소설. 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렇게 짜여진다는 거예요.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원행정처가 문무 판사를 이용을 해서 이 현기현 수석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상고법원 로비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문무 판사가 그 일종의 이제 뭐 비리 혐의로 걸려버리게 되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뭐 38로스는 주로 이제 북한의 네네. 상공에 떠 있는 위성으로 네. 북한의 어떤 군사 태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언론으로 특화돼 있죠. 맞습니다. 이 예. 그 굉장히 많이 적중을 했어요. 뭐 네. 그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ICBM 실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적중을 많이 했는데 예. 이 38로스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이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위치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해체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20일부터 이 북한의 해체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그 22일에는 해체가 더 많이 진행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지난 연말 사진하고 좀 비교를 해본 결과 예. 이 엔진 시험대의 상부 구조물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네. 하고요. 이 시험장에서 남동쪽으로 한 1km 떨어진 지점에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데 이 발사대의 철거 움직임도 관측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 북미 대화가 교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뭐 우리는 물론 미국 언론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뭐 북한의 비핵화 혹은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뭐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북미 간 줄다리기가 좀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번 미사일 발사대 해체 그리고 이 내일 모레 예정된 미군의 그 유해 송환이 예정대로 이뤄지느냐가 지금 이 협상 돌파구를 여는 뭐 신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환영한다. 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와 아시아의 번영과 안전, 그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그 위성 발사장 해체는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과 부합된다라면서도 이 현장의 조사에서 조사관을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 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전달하고 또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나서서 올해 종전선언 주장을 펴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비핵화만 외치면서 합의 이행에 소홀합니다. 예. 네. 요지부동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 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쥐고 있는데 이거 뭘 원하는 건지, 북한의 그 굴복을 원하는 건지. 네. 그렇다면은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정황이 더욱 강화될 텐데 말이죠. 예. 지금 여러 이제 미국 언론들이나 우리 국내 일부